오늘 기자 수첩 내용도 좀 봄처럼 화사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면서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경제 상황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2월 청년 실업률이 12%대까지 치솟았다. 사상 최악이다.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죠. 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이 4.9%인데 청년 실업이 12%되니까 2배가 넘는 겁니다. 그래요. 실업자가 131만 7천 명인데 청년 실업자가 56만이니까 엄청나죠. 예. 여기에 사실 뭐 고시를 준비한다거나 일자리를 아예 포기한 청년이 있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더하면 체감 실업률은 사실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서 2배가 더 높습니다. 항상 정부 발표 통계는 최소 중에 최소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2월이면 그러니까 취업 시즌이니까 이때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거는 감안을 하긴 해야지요. 그렇죠. 일자리를 아예 구하지 않고 있으면 실업자로 계산이 안 되는데 예. 이제 일자리 구하겠다고 나서면 실업자로 계산이 되니까 좀 늘어나는 건 있어요. 맞습니다. 대개 2월이면은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한 1.3%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납니다. 예.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11% 실업률이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이제 16일 날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 현황이고 20일에 발표된 실업 통계를 보면 2월에 늘어난 실업자, 2월 달에 새로 생긴 실업자 10명 중에 7명은 20대 후반입니다. 25세에서 29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대 후반에 1월 달 실업률이 8.3%였는데 네. 2월 실업률은 11.9로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죠. 한 달 만에. 예. 다른 연령대는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예. 20대 후반의 실업자는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아들, 딸이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군요. 또 하나 특징은 여성 실업자가 또 역시 20대 후반 여성을 중심으로 쑥쑥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예. 여자는 이제 여성은 군 복무가 없잖아요. 군 복무가 없으니까 대개 23, 24 요때 실업자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20대 후반의 여성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는 게 아닌 거죠. 아하. 5년, 6년, 7년 다니고 그렇게 졸업해도 사회에 나오면 여성의 취업문은 더 좁으니까 여성에게 20대 후반 실업자가 쑥쑥 늘어나는 이유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정부가 그래서 청년 여성 실업자 대책을 이번 달에 발표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총선 뒤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왜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총선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정부 여당이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정말 공정공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 시점을 갖다가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김앵커는 어느 것 부디 같습니까? 공정선거의 의지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왠지 글쎄요. 대책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청년 실업 대책을 내놨어요. 지난해 여름에. 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엄청난 대책이 나온다는 거는 지난번 게 엉망이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내놓으려니까 내놓을 게 없는 거죠. 청년 실업은 한번 수렁에 빠지면 만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본처럼 우리도 10년, 15년 이상 걸릴 거로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꾸 청년 실업을 어떤 국가적 위기 관리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을 실업 대책, 뭐 노동 대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적 위기 관리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실업에 빠지게 되면은 사회가 완전히 불안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적용시켜야겠고 다른 세대가 취업 안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다른 거죠. 그 문제입니다. 불안감의 정도가. 각 부처별로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고 기존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안 되면 뭐 없애든지 바꿔야겠죠. 예, 그래요. 그리고 예산만 퍼붓고 실적 없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좀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걸러내야죠. 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냉철하고 면밀하게 정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성적이에요.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노조가 임금 피크제를 앞장서 도입했다고 뭐 감동했다면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CBS는 10년 전에 임금 피크제 도입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엄청나게 고용 창출되거나 회사가 비약할 만큼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도입이 됐을 뿐인 건데 사실은 어려운 중에도 기업이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런 기업을 골라서 감동했다 그래야지 임금 피크제 노조가 대통령 정책에 동의해줬다고 감동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노동장관도 좀 울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
노동입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노동자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글썽했는데 사실 수십 명이 자살하다가 앓다가 죽은 쌍용차를 비롯해서 10년 이상 농성을 벌이는 해고 노동자도 있고요. 내 노동장관이 그런 데 가서 울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노동장관이 아마 절박했던 모양이에요. 대통령 정책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울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딱 잘라내고 그러게요. 되는 것만 추진하고 해야 되는데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대통령 앞에서 뭐든 잘 된다고 하다 보니까 괜히 정책 숫자, 사업 숫자만 늘어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총선에도 말이죠. 예. 정당들이 이런 공약을 좀 확실하게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청년 실업 노동계층의 이 열악해지는 환경에 대해서 정당들이 제대로 공약을 내놓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글쎄요. 당장 비례대표 후보 정하는 것만 봐도 청년 노동계급은 무시당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아하. 더 민주당 비례대표 나이를 보니까 확정된 사람들 대충 보니까 65세 정도 되더라고요. 몇 명. 그래요. 19대 총선 때 45세였어요. 20년이 갑자기 아유. 늘어난 거예요. 많이 네. 고령화됐네요. 아무튼 비례대표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청년, 노동,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인데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후보는 후보 보고 찍더라도 비례 투표는 젊은 정당에다 확확 찍어주고 예. 기성정당을 정신 차리게 해야죠. 얼른 정책 공방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수첩이었습니다.